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고 밤에는 억지로 잠을 자려 해도 머리가 맑아지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는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피하게 되고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듯한 고립감이 찾아오죠. 이렇게 되면 스스로가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져 자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생체 리듬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불리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리듬은 햇빛과 어둠에 반응하며 24시간 주기로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강한 빛을 계속 보거나 새벽까지 활동하다 보면 이 리듬이 어긋나서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지고 결국 밤에 잠이 안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밤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수면 위생 슬리프 하이진을 정비해야 합니다. 수면 위생이란 좋은 수면을 위해 환경과 습관을 정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지만 한두 시간씩만이라도 목표 시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앞당겨 나가면 몸이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같은 강한 빛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며 음악이나 독서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침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직접 쬐거나 밖으로 나가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세로토닌이 활성화되어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 시계가 다시 낮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힘들어도 며칠만 반복해도 점차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과 늦은 밤 식습관 조절입니다. 카페인은 오후 이후에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피로를 이기려고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더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다시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또한 늦은 밤에 과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활동하느라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녁은 가볍게 하고 잠들기 전에는 소화에 부담이 없는 차나 물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과 활동량 확보입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면 낮에 활동량이 줄어들어 밤에 더 잠이 오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낮 시간에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여야 밤에 더 쉽게 잠이 듭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이라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전 시간에 운동을 하면 생체 리듬이 낮에 맞춰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인 부담 내려놓기입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자책은 오히려 생활 패턴을 더 악화시킵니다. 패턴을 바꾸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환경적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바꿔나가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낮 시간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새벽 4시에 잠드는 사람이라면 하루아침에 밤 11시에 잠들려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대신 3시 반, 3시, 2시 반식으로 조금씩 당겨나가면 몸이 더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상시간도 조금씩 앞당기면서 점진적으로 목표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생활 패턴 교정이 너무 힘들고 이미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면 클리닉에서는 개인의 생체 리듬을 분석해 맞춤형 계획을 세워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통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수면 패턴을 회복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회복을 더 빠르게 해주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리듬과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업무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낮과 밤을 교정한다는 목표 대신 지금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인가로 초점을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고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단순히 몸이 피곤한 차원을 넘어 마음이 점점 지쳐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 활동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리듬과도 어긋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낮 동안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나는 늦게 일어나 하루의 절반을 이미 놓친 것 같아 허무해지고 남들과 다른 세계에 혼자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왜 남들처럼 살지 못할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사실 이런 감정이야말로 낮밤이 바뀐 생활을 더 고치기 어렵게 만드는 숨은 원인입니다. 몸이 피곤한 건 며칠만 조정하면 나아질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건 더 오래 회복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비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입니다. 자기 자비란 쉽게 말해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에게는 이해와 위로를 잘 건네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바꾸려는 의지가 생기기보다 더 큰 무력감만 느껴집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힘든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이야. 조금씩 회복하면 되라고 다독이는 태도는 마음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낮밤이 뒤집힌 생활은 나도 모르게 나는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감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하루를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그날이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도 내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일어나더라도 책 한 권의 한 챕터를 읽거나 방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도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해내고 있다는 믿음이 돌아옵니다. 자존감은 그렇게 한 걸음씩 회복됩니다. 낮밤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큰 장벽은 외부의 시선과 압박감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늦게 자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거냐라고 꾸짖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 땐 그 압박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나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이 과정은 나만의 속도대로 가도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낮밤을 바꾸는 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밤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낮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사회적 역할에 묶여 억눌린 마음을 밤에 풀어내려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보상성 수면 지연이라고 부르는데 낮에 내 시간을 갖지 못했으니 밤이라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수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낮과 밤을 되돌리려면 단순히 잠자는 시간을 앞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 내게 의미 있는 활동을 충분히 채워 넣는 게 필요합니다. 낮에 나 자신을 만족시켜야 밤에 억지로 시간을 붙들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밤에만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도 줄고 결국 고립감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우울감은 다시 밤샘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일부러라도 낮에 사람을 만나는 일정을 넣는 게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낮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낮으로 돌아올 동기가 됩니다. 낮과 밤을 회복하는 과정은 반드시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실패해도 내일 다시 시도할 수 있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리듬을 조정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하루 만에 몸이 달라지지 않듯 수면 패턴도 서서히 적응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리듬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에너지와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에 깨어있는 시간은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이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햇빛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시간은 단순한 생활 규정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밤이 바뀐 생활을 바로잡는 건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내 손에 쥐는 일이기도 합니다.